보신 것처럼 이제 사전투표까지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치권도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며 투표율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승부의 막판 변수, 투표율은 여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과거의 사례를 통해 전망해봤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선거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가장 큰 관심은 투표율입니다. 지난 2010년과 2014년, 2018년 서울시장 선거 투표율은 50% 선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나 역대 재보궐, 재보선 투표율은 전국 동시선거보다 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2011년 당시 오세훈 시장의 중도 사태로 치러진 보궐선거 투표율은 48.6%였고 최근 10년간 재보선 투표율도 40% 선을 밑돌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어떨까? 주목할 부분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입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은 26.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올해도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고려하면 분산투표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선거인 4월 7일이 공휴일이 아닌데다가 특히 이제 사전투표가 높으려면 아주 높은 관심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선거는 이제 미니 대선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후보 간에 아주 격렬한 양강 구도가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을 수도 있다.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에 유리하고 높으면 야당에 유리하다는 정치권의 속설은 이번에도 통할까? 최종 투표율이 40% 아래로 크게 떨어지거나 또는 55%를 넘을 경우에는 민주당에 50% 선이면 국민의힘에 유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조직으로 볼 때는 민주당이 아무래도 펀더먼털이 강하죠. 투표율이 어느 적정한 수준, 즉 40% 아래라면은 이제 조직을 동원한 민주당이 좀 강할 것이라 보여지고요. 40% 중후반 50%를 넘는다라고 하면 오세훈 후보에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진보 성향 유권자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투표율이 55% 정도에 이르면 오히려 민주당이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보수 유권자가 최대한 결집하고 진보 성향 유권자가 투표장에 안 나오게 되는 한 45에서 50% 사이 이 정도면 국민의힘에 유리할 수 있다. 여야가 4.7 보궐선거에 명운을 거는 이유는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물론 내년 대선 승패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수세에 몰린 민주당의 대역전극이냐, 정권 교체를 노리는 국민의힘의 탈환이냐. 서울 유권자의 선택은 6일 뒤에 나옵니다. TBS 강세영입니다.